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예체능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없었던 제주에 올해부터 고교 두 곳의 미술과 음악과가 설치가 됐는데요. 디자인 예술 분야의 선진국인 핀란드와 특별한 교류 수업이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미술 분야 특수목적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에 핀란드에서 온 외국인 교사가 교단에 섰습니다. 학습 주제는 풍경화 그리기. 붓은 물론 스펀지나 천 같은 다양한 도구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교사가 처음에는 낯설었던 학생들도 금세 수업에 빠져듭니다. 뭔가를 느끼고 막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꼭 이렇게 틀에 박힌 형식으로만 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막 그런 것도 느끼고. 지도에 나선 교사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교육과정 전문가 엔 라사카 씨. 제주도 교육청 초청으로 다음 달까지 제주에 머물면서 전공을 살려 특별 수업에 나선 겁니다. 일회성 시험이 아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감각을 길러주는 핀란드식 교육 방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The students are making self-assessment and the teacher's assessment is based on that. And teacher is always having conversation with the student about the process.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교육과 정보로 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 지역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 해외 교류를 통한 특별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여름철 찜통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 요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학교마다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181곳에 학교 운영비 7억 8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 요금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학교별 지원액은 2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도내 한 법률 상담기관 직원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뒤 해고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4년 넘게 근무했던 김모 씨. 지난 2015년 7월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단 결근을 자주 했다는 것이 표면상 이유. 실제로는 출입물 비밀번호를 바꾸고 책상을 치워 업무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출근이 불가능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라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임의대로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김 씨는 해고 석 달 전 상담소 소장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며 경찰과 감사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소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김 씨의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신분 보장 조치 그거에 따라서 이분의 해고가 취소가 되고 다시 상담소로 복직을 하시는 거죠. 참여연대는 김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편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국제항공은 다음 달 15일부터 제주와 베이징 노선에 다시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고 중국 남방항공도 다음 달부터 중국 선양과 선전 노선의 운항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오는 30일부터 제주와 상하이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골프장의 숙박시설 신축을 금지해왔는데요. 중국 자본이 기존 골프장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중국 신화련 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관광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곶자왈을 최대한 보존하고 복합 리조트 건축은 별도 심의하는 조건으로 최근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사업 부지의 절반가량은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데다 이곳에 700세대 규모의 호텔과 콘도를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골프장 내 숙박시설 확대를 금지하는 원희룡 도정의 지침을 피하려는 편법 개발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 부지의 땅을 더 편입시켜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용해서 여기 개발을 허용한다면은 앞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골프장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숙박시설 확대 금지 방침은 기존 골프장 운영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동일 사업자일 경우에는 편법이나 악용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두 개의 사업장의 사업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관광 개발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골프장 부지를 편입시킨 첫 사례가 되면서 중산 간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혁신과 변화를 외치며 위기에 처한 보수 정당을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제주 지역 합동 토론회.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 후보들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비교적 개파 색채가 옅은 신상진 후보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얼굴이 바뀌어야 당이 새롭게 바뀝니다. 당이 바뀌는 걸 국민이 느껴야 국민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얼굴이 되고 싶어서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섰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째로 우리 계파를 없애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홍준표 후보는 이념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친박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주사파 패당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이 당을 뿌리부터 쇄신을. 친박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후보는 이념을 벗어나 민생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홍준표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념 무장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고 육아 때문에 걱정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쇄신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합동 토론회를 가진 뒤 당원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척지 논들은 염전으로 변해 모가 말라 죽고 대체 작물도 어려워 농사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목포 MBC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모내기를 끝낸 전남의 한 해안가 간척지 논입니다. 논바닥은 말라 쩍쩍 갈라졌고 어린 모는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온 지가 한 2달 넘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타납니다. 참 큰 걱정입니다. 근처 수로에 물이 있어도 소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에 고인 물의 염분 농도는 0.7%,
이 물을 받아 모내기를 한 논의 염분 농도는 무려 1.55%입니다. 모의 성장 한계치인 0.3%를 5배 이상 초과해 논이 아니라 사실상 소금밭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논은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920헥타르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염기가 많아 관정조차 팔 수 없는 간척지 논이어서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는 물론 대체 작물도 불가능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랑 신고는 거 다 죽잖아요. 벼 신겨놓은 거 싹 죽어버리던데. 농민들은 다시 모내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만 당분간 비 소식마저 없어 속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 가량인데요. 곳곳에는 뿌연 방문한 안개가 머물면서 출근길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선선한 모습이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24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요 며칠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동부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도 23도 내외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다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한 건설 자재 야적장에서 불이 나 거푸집과 목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각이 끝난 폐목재에서 불씨가 옮겨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뭄 피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주간정책회의에서 가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가뭄 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대책회의에서는 지역별, 작목별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2공항 업무를 전담할 교통항공국이 신설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공항확충지원본부와 교통관광기획단이 통합돼 교통항공국으로 재편되고 서귀포시 부시장 직속으로 공항확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또 해양수산국의 해녀유산과가 행정시의 상하수도과가 신설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다음 달 정기 인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주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구성원 본투표가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대학본부와 단과대 11곳 등 13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어제 시작된 이번 투표에는 교직원과 학생 920명이 참여하며 직선제와 간선제 중 과반 득표를 얻은 방식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3월 제주대 교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전임 교원 331명 가운데 73%가 직선제를 선호했습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가축을 처음 신고한 제주시 2호 1동 신모 씨에게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산 오골개 5마리와 기존에 기르고 있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하자
곧바로 제주시 축산과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다른 지방에서 가금류를 반입한 농가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은 오는 21일에 모두 끝나 추가 발병이 없으면 AI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SNS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며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양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일당 3명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 시내 원룸 4곳을 빌려 몽골인과 러시아 여성 19명을 고용한 뒤 알선 비용으로 한 번에 15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